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장미정입니다. 앞에서 전체 학교의 그 수능이랑 아니면 대학의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각 대학마다 학부모님들한테 제공해주는 자료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는 이제 명지대 전형 결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안내 드리면서 결과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보시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지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명지대는 지금 현재 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서 저희가 인재상으로 삼고 있는 거는 명지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지대학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졸업 후에 실생활이나 이런 데서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학문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사이가 저희가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인성을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려질 수 있는 학생을 저희가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지대학교의 특성을 보면 저희가 현재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 학사제도를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집중 이수제라든가 아니면 전공선택제 그리고 유연학기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다양한 커리큘럼 안에서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수업이나 이런 것도 자기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을 저희가 중요시하다 보니까 인성과 관련된 봉사라든가 사회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전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대학 내에는 다양한 사업단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학교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명지대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안에 실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앞에서도 변수 중에 하나가 첨단학과인 반도체공학과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명지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반도체공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고, 실제 명지대의 이 반도체공학과인 경우에는 올해 신설이긴 하지만 2017년부터 이미 반도체 장비 연계전공이라는 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어서 졸업생들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취업이 90% 이상씩 해서 몇 년 동안 이미 취업이 계속 되고 있는 전공을 일반 학과 내에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실제 이미 기초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학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전공이라는 게 아마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학과들을 보시면 이런 학과들은 없을 거예요. 전공에 보면 요즘에 4차 산업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뭔가 AI랑 관련된 어떤 학과들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는데 실제 학과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각 학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구성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계 전공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의 ICT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국문과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학과 이런 컨텐츠를 생산해주는 학과에서 ICT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계 전공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랑 관련된 거에서도 보면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뭐 경제학과를 가든 어떤 학과를 가든 간에 만약에 빅데이터랑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실제 대학 내에서 다양한 연계 전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들어온 학과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위치는 인문 캠퍼스인데 실제 명지대에는 캠퍼스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계열 위주로 되어 있는 학과들은 주로 인문 캠퍼스에 있고, 그리고 자연이나 공학계열, 예체능과 관련된 학과들은 지금 용인 캠퍼스에 있는 거고요. 실제 인문에 있는 학과들을 보면 인문대학과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경영대학, 법과대학, 방목기초교육대학, 그리고 ICT 융합대학과 미래융합대학이 지금 인문 캠퍼스에 있는데 대부분의 학과들은 인문 베이스고요. ICT 융합대학인 경우에는 공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융합대학인 경우에는 일반 학생이보다는 재직자라든가 아니면 성인 학습자 이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학과에 대한 것들을 좀 봤을 때 명지대에서는 수시랑 정시에서 모집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에서 수시에서는 주로 학과 단위로,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여문학부라든가 인문학부처럼 학부 단위나 아니면 단과대학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인이 좀 더 폭넓게 들어와서 2학년 올라갈 때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부분을 보시면 사회과학 대학 안에 미래사회인지학부랑 청소년지도 아동학부가 새로 생겨서 정시에서는 작년까지는 사회과학 대학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학부와 생긴 2개와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학과 이렇게 3개의 모집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자연 캠퍼스인데 자연 캠퍼스에 해당되는 내용도 보시면 자연과학대학과 그다음에 공과대학 그리고 ICT 융합대학과 건축대학, 예술체육대학이 있는데 실제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은 아마 학과 명칭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공과대학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공학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안내 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아무래도 전형과 관련된 그 입시 준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책자에는 각 모집 단위에 대한 특성을 실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단과대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설학과가 반도체공학과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공학과의 경우에는 올해 33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원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대학 특성화 사업과 반도체 전공 트랙과 그리고 SK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 양성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을 하는 거라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최고의 반도체 공정 장비가 저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실습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학부생들에게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지대 일단 취업률인 경우에는 앞에서도 그 ICT 융합대학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취업률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나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데는 취업률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아동학과나 경영정보학과 이런 데도 취업률이 잘 나오는 모집단입니다. 그 자연계열에서는 보면 건축이나 아니면 교통, 물리학 이런 쪽에서 취업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마 경영에서는 경영학과가 더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앞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경영 플러스 ICT가 컴퓨터랑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경영정보학과가 오히려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높고 입시에서의 성적은 좀 더 낮은 쪽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해서 유지하는 율이 중요한데 취업 유지율은 평균이 79.9%인데 비해서 저희가 한 85% 정도 되는 걸로 실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고정적으로 잘 다닐 수 있는 양질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올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느냐라는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앞에서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명지대에서 올해 선발하는 학생은 수시에서 1960명 그리고 정시에서 943명 그래서 총 2903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이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교과랑 관련된 부분에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작년까지는 그 이수한 거에 대해서 가산점만 부여를 해줬었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반영 교과 내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2과목, 상위 2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 해서 환산 점수 안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공학과가 생겼고, 그다음에 전공 자유학부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공 자유학부는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개 단과대학에서 그 사회과학대학 안이 모집 단위가 세 개로 분리돼서 정시에서 모집될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선발되는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수시에서 이제 예체능을 준비하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패션 디자인 전공을 수능에서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일반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반영 비율을 인문이나 자연계열하고 좀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영어를 35% 반영하고요. 그리고 수학이랑 탐구 중에서 잘하는 걸로 30% 반영하는 걸로 패션 디자인 전공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크게 바뀐 부분을 안내드렸고, 실제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시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도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명지대에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주는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는 전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수능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는 전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 보시면 모두 다 두 가지의 전형 방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인 경우에도 교과 100% 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도 서류 100% 전형과 면접이 있는 전형해서 모두 다 두 가지씩의 전형 유형이 있어서 실제 학생들이 나한테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가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런 전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실기 우수자랑 특기자 전형을 선발합니다. 네, 각각의 전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교과 100%에 해당되는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9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기준을 할 때 학생들을 얼마만큼 추천을 받을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학교별로 최대 20명씩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인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서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수능 이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저희가 그 학교장 추천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준비하기에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면접이 이루어지는 전형이 보시는 것처럼 1단계 교과 성적을 5배수해서 그래서 1단계 성적의 70%와 면접 30%로 해서 선발이 되는 전형이 있는데 보시면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279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으로 97명,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46명 해서 실제로 교과와 면접을 같이 진행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지만 교과를 가지고 5배수를 선발한 학생들은 보시는 것처럼 학교 그 성적 차이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의 비율이 30%이긴 하지만 면접에서의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를 어떻게 반영해 주느냐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 교과를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의 몇 개의 사례 명지대를 이미 안내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저희가 반영하는 게 학년별 반영 비율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 교과는 계열별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각 반영 교과 중에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과목 중에 앞에서 좀 한 6과목의 국어 과목을 배웠다 치면 그 중에서 성적이 좀 안 나온 과목 2개 정도는 빼고 4개에 해당되는 부분만 성적으로 산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가 상위 4과목을 반영할 때 한국사는 사회교과 안에서 포함이 돼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반영교과 안에서 계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적에 대해서는 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산점으로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 학교마다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성적은 얼마가 나올지라는 것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교과 성적 환산 점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잘한 거 각 학기별로 4개의 과목들을 16개를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것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총 이수 단위들을 입력하시게 되면 환산 점수를 계산해서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희가 작년부터 2개의 유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인 경우에는 명지인재 면접이랑 크리스천 리더 전형 그리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면지인재 서류와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에서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평가를 해서 4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면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단계 성적의 70%와 면접 점수 30%, 그 다음에 면접을 하는 대신에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는 일정은 수능 이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형인 경우에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대신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2개의 전형의 평가를 한번 찾아보면 실제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인성과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는 부분은 동일한데 반영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면접형인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주도성이나 이런 발전 정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봐서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은 20%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30%고요. 그 다음에 서류형인 경우에는 학업적인 역량들도 서류에서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을 30%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20%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전공 적합성 안에서 동일하게 3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보려고 서류에서 평가할 때 보고 하자 하는 것들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학교들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인성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평가할 때는 출결상 안에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생활 안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나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잘 하고 있고 책임감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인성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에서는 전반적인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어떤지 그리고 학업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교과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구성해서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학업 태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흥미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전공 적합성에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 안에서는 모든 활동에서의 자기 주도성이나 도전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전체적인 잠재 역량은 어떠한지라는 것들을 발전 가능성에서 보고 있어서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A와 B와 C에 따라서 1, 2, 4등급으로 반영을 하는데 종합전형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영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종합전형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요,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수 단위는 어떻고, 그리고 실제로 언제 들었는지, 그리고 성취도는 A인지 B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성취도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서 보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경성평가를 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걸 보는 거라서 내가 단순히 A를 받았거나 B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점수다 라고 보진 않고요. 관련된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학생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에서도 교과에서도 면접이 있고 종합에서도 면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면접인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지원자 이름이나 수험번호, 출신고교 아니면 부모 직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블라인드 처리되고 학생도 면접에서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지 않도록 안내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면접이랑 종합 면접의 차이점은 교과 면접은 수능 이전 10월 22일부터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이후인 11월 25일부터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시간이 좀 다른데요. 교과 면접인 경우에는 5분 내외, 그리고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10분 내외에 면접을 진행하고 교과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5배수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 면접 기초자료라고 해서 20분 동안 작성하고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하는 거라서 면접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네, 그래서 교과 면접에 해당되는 면접 기초 자료에 해당되는 건 그럼 어떤 걸 작성하느냐라는 거를 좀 안내해드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건데 보면 지원한 학과에서 본인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고교생활 했을 때 뭐 아쉬웠던 거 사실 크게 정답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 정도만 참고해서 면접에서 혹시 질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이 되는 거라서 작성할 때 글씨를 잘 써야지 아니면 내용을 충실하게 잘 해야 되는 물론 내용을 충실하게 쓰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평가받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전형은 사실 간단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과 전형 2개, 그 다음에 종합 전형 2개,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들이 몇 개씩 더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지원할 때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의 결과를 보면 명지대는 2021년이나 2022년이 수시에서 전체적인 지원율은 10.3대 1 정도라서 경쟁률이 매년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전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요, 전년도에는 12.75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작년에 5.64대 1.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서를 학생이 그냥 나중에 개별적으로 내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해를 해서 인원 제한이 없으면 별도로 추천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좀 있나 봐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원서 접수 기간 내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들이어서 실제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이유도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전형이 좀 많이 바뀌어 있었는데 보면 종합 전형인 경우에도 작년에 2개의 전형으로 처음 나누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지인재 면접과 서류 전형이 작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2개로 나눴을 때 면접형과 서류형에서 경쟁률은 그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천 리더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전형인데 저희 앞에서 수시에서는 학과 단위로 선발을 하고 정시에는 모집 단위를 좀 크게 강력화해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모집 단위별로 1명이나 2명 선발하는 전형인 경우에는 지원자가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정시하고 동일하게 광역 단위로 모집을 했어요. 어문학부, 인문학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이 오른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의 경쟁률 변화를 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전형이 경쟁률에서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데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과 성적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광역화로 하면서 조금 이 경쟁률에 있어서는 상승폭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등록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전년에는 그 교과 성적의 등록률이 80.5%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94.8%. 그래서 실제로 2022학년도에는 교과랑 면접이랑 모든 그 서류 전형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등록률 면에서는 조금 더 그 전년 2021학년도보다는 조금 높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렇게 등록률이 높아진 데는 나중에 보시면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앞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교별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원율을 한번 보면 지역별로 보면 2021년과 2022학년도의 그 지역별 보면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보시면 서울이 16.6%, 16.6% 거의 지원자 내에서의 그 비율이라는 게 교과 성적 전형을 운영했을 때랑 별 차이 없이 지역의 특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최종 등록자에 해당되는 비율도 보면은 14.9%, 16.3%. 그래서 대신에 이제 경기도 지역이 조금 빠지고 해서 사실은 서울, 경기, 인천이 75에서 76% 정도 등록되는 비율로 보여지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에 2021학년과 2022학년에서 뭐 지역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저희가 고교별로 인원 제한을 20명으로 걸었다고 했는데 실제 전년도 결과에서는요, 고교당 지원한 인원이 한 2.2명, 2명에서 3명 정도뿐이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20명을 제한 인원을 하더라도 제한 인원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한 인원을 20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아마 교과 성적을 미리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성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면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지대에서 반영하는 교과가 전 과목이 아니라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형에서 사용되는 성적이 상위 4과목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안내를 할 때는 모든 데이터에는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저희가 표시할 때 상위 4과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다도 보니까 실제 이 성적을 전 과목, 대부분의 학교가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 과목 성적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 과목을 했을 때랑 상위 4과목을 했을 때 성적 차이를 보면은 한 0.4등급 정도는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 개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학생은 1등급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왜냐하면 잘한 거 4과목씩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전년도를 한번 보시면요.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에 해당하는 성적을 가지고 계신 내용에서 이제 제가 그냥 설명하는 부분으로만 바꿔놓은 건데 보시면 2021학년도에 국어 국문학과의 상위 4과목의 평균,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1.6이었어요.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1.95, 행정학과, 경제학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학과가 최종 등록자 평균이 1점대 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등급을 보시고 명지대를 지원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2021학년도에 처음으로 교과 성적을 상위 4개로 반영하는 걸로 학생부 산출 방법이 바뀌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시니까 성적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을 때 학생들이 이 높은 성적을 보고 지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의 전 과목을 보시면요. 2.5, 2.4 이런 등급의 점수를 받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하셨을 텐데 1.7, 1.6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보시면 그 2021과 2022에서 보면 전년에 국어 국문학과가 1.60이었다 보니까 2022학년도의 결과가 전년에 비해서 1.3등급 정도 성적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성적이 높았던 모집 단위에서 대부분의 점수대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청소년 지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75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한 작년에 2022학년도에는 2.36까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적 차이를 보였던 이유가 성적이 높으니까 전년도 성적을 보고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과들은 성적이 높아서 점수 차이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학과인 경우에는 워낙 평소에도 성적이 높은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과인 경우, 그러니까 성적이 보통 때도 높았던 학과인 경우에는 높았어도 성적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아주 이렇게 높지 않았던 모집단위인데 결과가 되게 높게 나온 모집단위인 경우에는 성적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크게 보여진 부분이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학과는 0.16분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위는 그냥 전 과목을 했을 때도 2등급대 학생들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했던 풀들이 거의 비슷한 성적대로 들어온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저희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래서 5등급과 4.56, 그 다음에 5.38과 같은 낮은 등급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최종 등록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면서 처음에 생긴 모집 단위가 이 문예창작학과인데 명지대의 문창과가 되게 유명한 학과거든요. 근데 보통은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인데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처음 만들면서 모집 단위에 추가된 모집 단위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문예창작학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들을 보시면 경쟁률이 거의 대부분 5대1이 안 되는 거죠. 사학과나 미술사학과, 철학과 다 4대1이 안 되는 경쟁률을 보이다 보니까 점수가 한 명만 내려가도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작년에 학생부 교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정시로 2월이 된 모집 단위가 보면 행정학과랑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전공자격고 인문 요 모집 단위들이 수시에서 충원이 다 되지 않아서 정시로 2월이 이루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을 보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당되는 부분에서 인문이 좀 충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270% 이상 충원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창과나 이런 데는 20%. 그래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충원이 많이 돈 경우에는 성적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맨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충원해서 합격 포기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실제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만도 그 해당되는 인원이 2월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내용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 과목과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성적을 봤을 때는 한 0.4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찬가지로 보시면 생명과학 정보학과나 이런 데가 2021학년도 기준으로 1.75 정도에서 1등급대의 점수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제일 많이 하락했죠. 2등급 이상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생명과학 정보학과가 종합전형에서는 경쟁률이 제일 높고 보통 때는 경쟁률이나 성적이 제일 높은 모집단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75, 5.88, 4.88, 4.31 같이 낮은 점수대들이 들어온 모집 단위들이 생겼는데 그 부분들이 성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성적에서는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반영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을 계산해보면 본인 점수가 훨씬 더 0.4나 0.5 등급 높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할 때는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성적을 조금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면서 아래에 보시면 융합공학부라든가 아니면 건축대학에 있는 일부 학부들이 선발 모집단이 추가가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선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생명과학 정보나 아니면 환경에너지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경쟁률이 되게 낮은 모집 단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4대1이 안 되다 보니까 2월이 되면 점수대가 내려갈 수뿐이 없죠. 그래서 실제 점수들이 낮은 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2월이 생긴 모집 단위 자연에서 보면 물리, 그 다음에 식품영양,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 기계, 산업경영, 정보통신, 그리고 공간디자인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작년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명 정도씩 2월 인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과랑 관련된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교과 면접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성적은 상위 4등급, 그러니까 4과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0.4 정도 더해서 본인의 성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1단계 합격자에 해당되는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 내가 면접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1단계 합격자 점수와 그 다음에 최저 점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 영어 영문학과나 문헌정보, 청소년이나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같은 걸 보면 최저 등급, 그러니까 1단계에 들어갈 때는 최저이지만 최종 등록한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면접에서 뒤집히는 율이 많기 때문에 교과 면접에서는 보시면 일단 1단계 통과가 되면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영어 영문학과랑 그리고 행정학과, 경제학과, 아동학과에서 전년도에 2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문과에서 충원이 50%뿐이 돌지 않았거든요. 그럼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쪽에서 합격 포기가 된다고 하면 충원이 안 돼서 2월 인원이 발생한 겁니다. 네, 교과 면접 자연에 해당되는 부분도 실제 항상 1단계 통과 컷이 얼마인지를 봐주시고 그리고 위에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성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물리학과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4.6대 1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5배수가 면접 배수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실제로 면접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1단계에 해당되는 컷이 5.19인 학생도 면접에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마찬가지로 전기나 전자, 토목 이런 데 보시면 1단계 통과할 때 맨 마지막 점수였던 학생들이 면접에 들어가서 최종 등록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면접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온 부분은 자연 계열에서는 좀 높은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전기나 전자 그리고 영화 전공, 공간 디자인 이런 쪽에서는 좀 경쟁률이 좀 높게 나왔고요. 물리학과나 이런 데서는 경쟁이 좀 낮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면접에서는 자연 계열에서 2월이 된 모집 단위는 바둑학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처럼 상위 4과목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반영하는 교과는 국영수사, 국영수과를 동일하게 반영했고 저희는 전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전형에 대한 성적을 지금 안내를 하는 거라서요. 보시면 실제 종합전형에서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일어나 디지털 미디어학과나 청소년 지도학과 이런 학과들은 보통 경쟁률이 25대 1 정도 나오는 모집 단위들이고요. 그리고 아랍이나 미술사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는 경쟁률이 조금 예년보다는 좀 낮게 보여지는 모집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종합전형에서는 성적대를 보시면 최고와 최저 사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2등급에서 외고나 이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문 계열인 경우에는 6등급이나 7등급인 경우에도 합격된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그 폭이 되게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명지인재 면접에서 2월 인원이 발생한 건 경영학과에서 2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연계열인 경우에는 앞에서 교과 전형의 학추에서 보시면 생명과학 정보학과가 5등급 대 학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쟁률이 거의 20대 1 정도 경쟁률이고, 실제로 들어온 학생의 내신이 맨 마지막에 이 상위 4과목이 아니라 전 과목에 해당되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3.59 정도 되는 학생이 들어온 거라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나라를 구한 학생이라고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이니까 입시는 물론 학생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약간 운도 따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조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서는 물리랑 아니면 산업경영공학과가 대체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네, 명지인재 면접에서 충원이 이루어진 모집 단위인 경우에는 수학이랑 그리고 생명과학 정보학과 그리고 정보통신공학과랑 건축학. 그래서 충원이라는 것이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높은 학과에서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컴퓨터공학과 인기 있고 경쟁률이 좀 높은 학과들이 오히려 충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명지인재 서류인 경우에는 작년인 경우에는 어문 계열에서는 1호가 굉장히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1호가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나오고 디지털 미디어학과가 25.4대 1.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학과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인문에서 가장 높고 성적도 높은 모집 단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서류인 경우에 2월 인원이 발생 경우는 국어국문학과랑 미술사학과 해당되는 인원인데, 미술사학과에는 예비번호가 0으로 되어 있는데 2월 인원이 있었던 이유는 등록이 끝난 시점에서 또 합격을 포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이 2월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 충원율하고는 다르게 2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에서는 보면 경쟁률 면에서는 생명과학 정보랑 컴퓨터공학과가 경쟁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이나 이런 건축 관련된 부분도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지인재 서류에서 2월이 생긴 모집 단위는 수학하고 기계랑 그 다음에 산업경영공학과 요 모집 단위에서 2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충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한 255% 정도 충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교과 면접은 한 65%, 그리고 명지인재 면접은 91%, 그리고 서류인 경우에는 150% 정도 충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고 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학교에서 많이 붙었냐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고 학생이 거의 90% 이상, 여기에 자공고까지 합친다고 하면 90에서 95% 정도는 거의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학생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을 때 보시면 명지인재 면접과 서류에서 대부분 지원 비율에 대해서 재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류에서도 보면 84.8%의 재학생인데 합격은 90.7%가 재학생인 거고요. 면접에서도 88.9%가 재학생이었는데 합격은 93.8%니까 실제로 등록한 학생들의 비율이 재학생의 비율이 지원자 대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전형을 이렇게 4개를 다 안내를 드리면 그러면 어떤 전형을 써야지 될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성적이 좋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성적이 조금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학과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관심이나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교과 면접 전형도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면 학생부 안에 본인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관심 이런 게 잘 드러난다고 하면은 서류형을 써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성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도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접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보통 면접 전형에 대한 부분도 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학생부가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GPA만 따졌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명으로 되어 있고 N수생까지 모두 다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의 경쟁률이나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올해 지원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성적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또 많이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대학들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수능 최저를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 전형 중에 수능 최저가 있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되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로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올해 지원하는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인원을 무제한으로 했다가 고교별 제한 인원을 저희는 20명으로 제한을 오히려 축소한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올해 고교별 추천 인원을 늘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학생들이 지원할 때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는 풀에서는 변화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면접인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에서 보통 한 70% 정도의 역전율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면접이 끝나고 나면 면접 그 방안에서 주로 어떤 걸 물어봤는지를 교수님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출문항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면접에 관한 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사실 어렵죠. 앞에서도 교과도 힘들고 종합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올해는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끼리 중복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험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서류형이랑 면접형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면접인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보면 4배수 면접이긴 하는데 한 15% 정도가 결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3.5배 정도의 그 경쟁률을 가지고 면접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접 결시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에서 서류형은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충원이 면접보다 많이 돌아 보이는 이유는 150% 정도 돌았는데, 그 이유는 면접은 이미 면접에서 결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면접인 경우에는 면접에 결시생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고요. 명지인재 서류에서는 어쨌든 충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화에서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랑 크리스천 리더 전형인 경우에는 광역화에서 선발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장 추천과 교과 면접, 그리고 명지인재 면접과 서류 이렇게 4개 전형에서 선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9명이 더 선발이 되고, 문창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용해 보는 거. 왜냐하면 특기자를 하게 되면 본인이 뭐 시험이나 실적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를 다 정한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도 진로와 관련돼서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공자유학부 입문과 융합전공학부 입문이라고 해서 모집 단위를 대학에 들어와서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인 경우에는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캠퍼스에 있는 ICT 융합대학이나 미래융합대학을 빼고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신에 융합전공학부 입문 경우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연계 전공을 반드시 미래산업과 관련된 연계 전공을 이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제약으로 들어있어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한데, 경영이나 디지털 미디어학과에 대한 인원 제한 빼고 나머지에는 사실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학과로 갈 수 있는 모집 단위입니다. 융합공학부인 경우에는 2학년 올라와서 전자나 기계 중에 올라갈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스마트 인베디드 기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4차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 연계 전공들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융합이 들어있는 모집 단위인 경우에는 모집 단위 이외에 융합에 관련된 연계 전공을 하나 더 해서 졸업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똑같은 사실 전형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여러 군데서 제공이 돼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전형에서 내가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실 수 있도록 명지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명지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